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강풍에 폭설에다 12월도 추웠는데요. 네. 겨울 추위가 그야말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냥 따뜻한 집안에서 그렇죠. 귤 까먹으면서 TV 보는 게 제일 아닐까요? 구들장에서. 네, 시청자 구들장. 여러분께서도 지금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그 자세예요. 편하게 TV 보시면서 이렇게 네. 귤 까드시는 그 자세. 그게 세상 최고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럴 때는 따뜻한 남쪽 맞아요.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설에 강풍까지 불면 집이 최고인 것 같네요. 우리 PD도 그러네요. 자기도 가고 싶다고. 네네. 자주 가면서. 지금 찬바람 피해 있을 작은 공간이 있고 또 그 공간에서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네.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자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맞죠.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순간에 저희 잡정보센터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네. 길. 예.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인데요. 지원한 기업에서는 야속하게 네. 탈락했어라고만 얘기할 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다 같은 시원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예.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밝혀드리고 또 상반기 취업 성공의 길까지 밝혀드리는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흘째여서. 네. 그런데요. 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신청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이메일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PD 자리에 직접 전화까지 온다고 전화까지 합니다. 하시고. 어제 저희가 왜 또 한 예. 분이 예정된 분이 합격을 맞아요. 하셔가지고 공석이 생겼는데 네네. 거기를 또 비집고 들어오고 싶으셔서 네. 애쓰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정말 있습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관심 보여주고 네. 계셔서 속보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시작하도록 속보로 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탈 파이널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 우리 리포트에 아주 이 세 분 오랜만에 또 만나게 뵙게 되네요. 조민혁, 홍기찬, 차재원 세 분의 쌤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그리고 이분 소개해 모셔야죠. 예, 네. 예. 이주호 취업준비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때요? 좀 표정이 한결 나아졌네. 또. 예. 웃다가 말지 말라. 웃으면 끝까지 웃으라고. 그래. 그냥 웃다 알겠습니다. 말지 말고. 네. 어땠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흘 동안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좀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많이 지워주셔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제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4일이. 네. 제가 방송으로 볼 때는 좀 방송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길었는데 또 막상 출연해 보니까 또 굉장히 짧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쉬워요? 아니면 시원섭섭해요? 아니면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좀 많이 물어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못 물어본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이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이 출연이니까. 파이널이니까 오늘 다 네. 물어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예. 쌤들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 씨를 이제 보셨는데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민혁 첫날 쌤. 봤던 홍기찬 기찬 쌤부터 쌤부터 한번 해보죠.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주학생 강점은 전공이 기계라는 게 사실 취업 시장에서 제일 좋은 강점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소서 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 자소서에 무슨 돼지뼈다군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육수. 네, 육수 개인 얘기 숙회. 같은 거 하지 말고 본인 했던 프로젝트들이 본인의 최대 강점이니까 인턴 없다는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프로젝트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좀 면접 관련된 부분이 아마 좀 전형적인 공대생이니까 PT 면접이라든가 삼성 창의성 면접 이런 것들은 비공학적인 소재들이 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고향이 서울 쪽이 아니죠. 네, 고향이 집이 울산입니다. 경상도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도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지방에 연고가 있다는 게 일부러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도 사실 지방 연고지 있는 분들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은 또 공장들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분명 저는 포스코 강점이 때? 포스코 있을 때도 뭐 포항이라든지 뭐 순천대학교 이런 분들도 광양 되게 쪽. 광양 쪽 그 저기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신 분들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전 면접에 가셔서 프로젝트 이런 거 강조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대부분 또 이제 면접까지 오는 분들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교에 그 졸업한 분들은 사실상 거짓말을 많이 해요. 지방 근무가 가능하다고. 제 학생들 보면은 뭐 지금 연락이 끊겼지만 울산에 배치되자마자 연락이 안 되더라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너무 힘들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 없이 분명 적응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저는 강점으로 내세우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연령은 분명 단점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가 많다는 부분은 뭐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고 다른 강점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면접이나 자소서 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될 부분을 좀 파자.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차지영 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어제 이제 면접을 봐드렸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본인이 너무 짜여진 각본대로만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첫 번째 문제 같습니다. 본인이 뭐가 약점일지에 대한 커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되게 많은 본인 전공자들에게 물을 만한 질문 그런 것들을 좀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돌발 질문이 나올 때 대비하는 면면들이 또 워낙 성향이 착하신 분 같으니까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고 자신감도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말이 좀 꼬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면접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좋은 건데요. 목소리가 되게 갈라지는 게 그럴 수도 없죠. 되게 좀 통과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오늘 방송도 기대됩니다. 자기 관리를 그렇게 저는 최선을 터무니없이 다해서 하시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이 보거든요. 저도 방송. 역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자기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신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도 저희, 정말 아름다운 투샷입니다. 잡정보센터에서 네. 볼 수 있는 네. 이 톰과 제리 어떤 전쟁 네. 또 함께 보셨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약점을 보완하는 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 들어보고 나니까 주호 학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제가 면접에서 음. 많이 문제가 있는 거를 좀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도 또 많이 느꼈고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강점과 약점들을 듣긴 했습니다만 네. 스스로 보기에 이제 다 들리긴 하겠지만 나 이건 진짜 나한테 단점인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 자신감이나 또 아까 그 말씀해주신 좀 전공 죄송한데 좀 힘을 내서 힘을 내요.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힘을 내요 네. 슈퍼파워. 예. 좀 웃으려니 밝았습니다. 네, 입을 크게 네. 벌리고 네, 알겠습니다. 책임감 갖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마지막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웃다 말지 말고 웃다 말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웃음을 참는단 말이야. 쭉 가요. 얘기를 예, 쭉 쭉 해봐요. 가. 계속. 예. 기다려줄게. 해봐요. 아까 말씀해주신 아까 말씀드린 약간 면접 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제가 확실히 면접 기회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은 일단 뭐 면접에서 헐헐 나셨고 또 좋은 회사에 다니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이었다. 근데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다든가 저 상태에서 지금 어떤 걸 좀 더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방법적으로 좀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차피 면접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 본인의 과거 히스토리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달할 때 중요한 건 키워드들이 잘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공계들은 그게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워딩으로 이제 원고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외우고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화법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웹캠 이용해 가지고 드로잉 로봇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 휠체어 관련돼서 기계 제어하는 것들은 또 흔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렇게 영상 처리까지 진행했던 건 좋은 과제거든요. 그러면은 주 학생은 면접장 가서 이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호 씨한테 뭐 가장 창의적인 경험이 뭐였어요? 뭐 밤을 새는 줄도 모르고 집중했던 기억이 뭐였어요? 협업했던 경험이 뭐였어요? 실패했던 경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과 맞춰서 웹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일이라는 건 또 본인 삶의 도전이고 우리 혼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또 프로젝트는 협업이죠. 또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실패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컨텐츠를 무슨 질문들이 나오든지 간에 편안하게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가 많고 인턴이 없는데 학업 과정에 대한 그 열정이 좀 보이는구나 라고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박아놓고 편안하게 본인 스스로 어디 그러니까 그 노트북 앞에서 계속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거울 보면서 떠들어보는 연습을 지금서부터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1시간 정도라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거울을 보고 떠들어야겠네요. 아나운서 시험 네, 볼 때 네. 준비할 때 많이 하던 많이 건데 하죠, 네. 약간 미친 사람처럼 네, 네. 계속 되뇌이는 거 중요합니다. 네. 민혁 쌤도 아마 그 면접 준비 때 뭐 나만의 뭐 비법이라든가 지금 저 친구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적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것 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구직자분들이 사실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취업 스터디라든지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 전공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말을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나 그 학교에 있었던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위주의 참여형 수업보다는 프로젝트성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그냥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화법이나 이런 걸 잘 구사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만나고 그 문과분들이라든지 그 자기의 생각을 아까 홍기철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사람이나 또는 환경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당당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1월 11일이면은 한 달 남짓 후에 전부 다 이제 인원들을 확정할 거예요. 대기업에서 구정 연휴가 이제 끝나면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지금 구직자들이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면접이나 심지어 인적성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자소서라든지 또는 지금 스펙 쌓기에 연연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 그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병행을 저는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제가 있는 그 학원에 문의를 하는 학생들의 사연들을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예. 오늘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이번 상반기 때 이직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네.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목표, 다짐 이런 걸 수립한다고 생각이 돼서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들으면 알 법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공격적으로 이제 이주 학생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경쟁이 이게 횡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취준생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들은 절대 이런 방송이라든지 그 열려져 있는 플랫폼에 오질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고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또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저희가 조언 드리는 수준에서만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되고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왜 떨어졌나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본인의 어떤 실수나 시행착오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들 좀 시작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최정 코치도 좀 첨언을 해주시죠. 네. 예, 뭐 두 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좀 첨언하자면 본인의 경험을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에게 경험을 묻는 말에 경험부터 떠올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경험을 어떤 경험 물을 땐 이 경험 말하자는 식보단 해당 경험들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하고 올 수 있는 키워드 될 만한 포인트가 뭘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면 면접 때 좀 당황스러운 질문, 예를 들어서 뭐 워킹홀리데이 질문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놔야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감이네, 독감. 독감 아닌데요. 목소리가 계속 지금 갈라지고. 우리 지금 강의를 많이 해서 왜 좀 아픈데 건들고 그래요, 조금만.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드세요. 뜯어 드세요. 뜯어 드십시오. 아주 뭐 물리겠습니다. 저희에서만 순환이한가요? 볼 수 있는 네. 이 네.
귀한 투샷 함께 네, 또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계십니다. 예. 자, 주호 씨 왜 떨어졌나 출연하면서 이제 지원할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어요? 네.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봤나요? 그때 첫날 귀엽습니다. 예. 그때 첫날에 또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우선 생산 기술이나 또 그다음에 설비, 그다음에 그쪽 직무로 일단 집중해서 할 것이고 또 산업도 자동차랑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기찬 쌤께서 이렇게 만들어준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뭐 중학생은 막 머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 올해 상반기 취업의 절반이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가면 절반은 이제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때 취업이 안 됐던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채용 규모가 크고 가장 확률이 높은 인적성 두 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하고 흠맷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 지난 시즌 취업했던 제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학교 수준은 뭐 명문대는 아니고요. DS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면 문과 학생들은 알 텐데 이 바닥에서 최고예요. 거기 뚫은 학생이고 인적성 몇 건 풀었냐고 물어보니까 20건 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시험이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이번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식이 이번에 딱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 추리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공대생들, 본인보다 프로젝트는 많이 안 했지만 명문대학을 졸업했던 친구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본인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면접장까지 가니까요. 그것과 면접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호 학생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항상 사실 비슷한 조언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좀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라. 노력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구직자들은 어때요? 본인 친구들이나 네. 뭐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이런 조언들을 실제로 실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조언을 드려도 그건 뭐 맨날 하는 얘기야, 쟤네들. 뭐 어차피 우리는 토익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든지 야, 뭐 그래도 토스 6 갖고 되겠어? 7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좀 역행하는지 어때요, 진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그 주변 친구들이 조금 지금 멘탈이 좀 나간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나서 멘탈이 조금 연락이 서로 연락을 조심스럽나요? 그런 거 확인을 잘 안 하죠. 묻지 않죠. 너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이런 거.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일단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실천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무슨 대화를 주로 하세요? 구직자들끼리 만나시면? 주로 뭐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냐 아니면 어떤 기업이 좋은 것 같냐 약간 좀 근원적인 걸 좀 많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공부는 어떻게 했냐 뭐 스터디 토익은 어떻게 올렸냐 이런 것들. 네. 좀 기존에 뻔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스펙들에 대한 네. 얘기들 이외에는 뭐 좀 더 구체성을 떼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그런 과정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 예, 오히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제작진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는데 이게 구직 시장까지 뚫리는 경우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고등학교 입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정답이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문학편 어디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출제가 안 될 거니까 니네가 이런 걸 봐. 그러면 이제 그걸 달달달 외우면 그게 정답인데 사실은 이 취업 시장 쪽은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임원 면접에 가서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합격자는 가위바위보 한 애도 있어요. 임원이랑. 그냥 자기소개 때 야 자기소개하지 말고 그냥 지루하니까 가위바위보나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을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구직자들끼리 서로 들으면 저희가 하는 얘기를 소위 믿지를 않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저희는 되게 귀찮고 힘든 거를 지금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홍쌤도 어떻게 보면 사트를 뚫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맞는데 이 얘기를 와닿지 않는 구직자들은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차피 이제 이주 학생하고는 오늘 마지막이고 저희가 뭐 평생 언제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죠. 안 봐. 누가 봐. 저는 기억을 해요. 만났던 학생들 기억해요? 네. 차 코치? 얘기해봐요. 첫 번째. 누굴요? 우리 만났던. 그걸 왜 이 방송에서 얘기합니까? 전 다 기억합니다.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신입진, 있는데 굳이 그걸 사은혜, 방송 출연 연규. 네네. 저는 기억을 다 해요. 네, 이주 학생 기억하는데
어차피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만날 거라 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이제 울산에 내려가시게 되면 같은 친구들끼리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차피 상반기 안 되면 하반기 때 뭐 도전을 하자. 또는 무슨 대기업이냐 유예. 우리가 그냥 야 블라인드 채용이고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공기업 많이 뽑는다는데 공기업이나 준비하자. 또는 야 무슨 공기업이야 그냥 경찰 공무원 행정직 많이 뽑는데 경찰직 노량진 가자. 야, 공무원 하자. 이제 제가 공무원 준비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 합리화하는 그런 행동들은 저는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조언들 100%는 아니더라도 실천을 꼭 하시길 좀 바라요. 그렇죠. 네. 진짜 간절한 마음에도 얘기해 주시는 건데 네. 세교치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조끼를 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스스로가 머리로 좀 이해해도 동기부여를 좀 스스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약간 그 지속성인 면에서는 좀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사실. 우리 조 학생이 지금 저희 얘기를 듣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효과가 갈 거예요. 처방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걸 지속 유지하려면 어렵지. 주변 분들도 확실히 좀 그런 분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게 좋고 본인 혼자만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같이 나누시고 고민을 좀 직접적으로 환부를 드러내는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방금 생각난 건데 뭔가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로 음. 이전에 출연했던 분들 지금 잘하고 있나? 중간 체크. 뭔가 전화 연결해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신입진인데요. 있어요? 궁금하네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인적성 공부가. 그럼 또 이제 신입진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서. 아니 네. 받더라도 받아도 네. 뭔가 준비한 대답을 또 하겠죠. 아, 그렇죠. 방송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게릴라성 어떤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은혜 학생은 할 것 같아요. 차은혜 차은혜 학생 같은 학교였을 아. 때 네. 전기 맞네요. 정보였나? 네, 정기 좀 맞아요, 누군지 맞아요. 알아요? 다른 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것 아, 좀 그거 얘기하면 따지면 모른다 그러네. 방송 좋네요. 친구가 좀 개그 쪽으로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을 해나갈지도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혼날 생각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많이 혼났으니까 나는 이런 거 하려고 좀 계획해놨다.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들어봅시다. 네. 제가 근데 그 전부터 직업 방송을 계속 봐왔고 음. 그 선생님들 말씀을 거의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인적성 공부도 지금 일단 책을 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를 통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다른 문과분들이나 그런 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좀 제 생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참 아쉬운 거는 우리 주호 학생이 말을 참 재미없게 해서 저게 참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올바른 말을 했는데 저 약간 지루한 투라든가 약간 집중이 안 되는 저 투 때문에 면접에 가더라도 아예 그냥 좀 배제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올라가도 괜찮은 스펙인데 뭐 다 비슷한데 얘는 말을 좀 그렇게 하네라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화법이면 ASML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되게 여러 번 보거든요. 그리고 CS 엔지니어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습을 해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거기는 면접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나 LSI 쪽으로 아마 본인이 FG군으로 가게 되면 사실 실제적인 경쟁률은 한 2.5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다 공대생들이고 본인 같은 기계과 친구들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적성의 파트에서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냐면 이번에 아마 이공계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현대자동차 인적성은요. 하반기 때는 도식 추리가 나오고 상반기 때 이번에 도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이번에 시각적 사고가 분명히 지난번보다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문제가 한 6가지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이공계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차 본인이 시험 봤겠지만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뭐 3,653을 내가 72,563으로 나눈다 라고 지금 제가 워딩을 했을 때 이공계들은 그냥 그게 몇 %인지 비율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비율 계산이 안 될 때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 처음 보는 분들은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인적성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비율 계산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가 나눗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없냐, 누가 더 빨리 하냐,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우스운 일이고 저는 이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안 되면 본인은 면접장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대한 연습, 제가 보기에는 또 이 고민하고 정호빈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연습을 하루에 1~2시간 정도 반드시 한다. 그리고 제 학생은 어떤 식으로 뭐 스터디를 하냐면 스터디하는 팀원들끼리 문제집을 한 4~5권 사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형편 이거 다 사기도 또 어렵잖아요. 책도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러니까 1주 단위로 이게 돌려가면서 3일 단위로 돌려가면서 문제집을 한 권 한 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약에 내 차례에 이 문제집이 왔을 때 이 문제집을 독파하지 않으면 또 이 문제집을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절반은 한 3분의 1,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가 면접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는 전공 PT까지 같이 깔아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우선은 인적성에 좀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한 다음 달, 앞으로 이제 한 달 후 정도 되면 그때는 또 자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3월 달 오픈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져요. 그럼 그때부터 적성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또 학생들은 빤하거든요. 자소서를 미리 안 써놔요. 그러니까 마감날 또 쓰게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 3월 달 되면 캠퍼스 리크루팅을 또 찾아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다음에 탈스펙 전형들이 많아지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이런 기회들이 올해 3반기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템포를 최대한 빨리 좀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번 명절 전까지, 설날 전까지는 내 인적성 거의 마스터한다. 이런 플랜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민혁 속도감 쌤도 있게. 네. 예, 저렇게 답답한 어투라든가 면접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타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주 학생이 이거를 단기간 내에 뭐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홍쌤하고도 같은 조언인데 많은 인원을 뽑는 그 회사나 직무는 다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학생 같은 지원자들도 뽑힐 가능성이 커요. 분명.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대규모 채용을 하는 회사는 좀 전략적으로 반드시 내가 면접까지는 간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주 학생보다 훨씬 어둡고 좀 그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졌던 제 주변의 학생들도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지금.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물론 이제 그분은 32 석사기도 했지만 전문성 측면에서는 분명 이주 학생보다는 강점이 있었는데 좀 화법이나 어떤 그런 태도면에 있어서는 분명 이주 학생도 저는 그분보다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렇게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최선보다는 차선을 좀 네. 택하자라는 얘기였는데 우리 채코 씨 말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주호 학생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이 다 맞고요. 네. 저는 첨언을 좀만 더 하자면 ASML 면접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말을 잘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그 평가의 기준이 높다 보니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될 방향이 단순히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 때 상대랑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스터디할 때도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내 답변이 맞다 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이해가 됐는지 여부를 함께하는 친구랑 좀 대화를 하면서 개진해 나가고 촬영도 해보고 특히 촬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이런 비주얼적인 게 좋은 이미지임에도 입을 열면 반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면 네. 보면 사람이 되게 두상도 이쁘고 예, 얼굴도 크지 않고 되게 지금 젊은 친구들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되게 좀 조각 같은 느낌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참 말하는 게 참 아쉬운 느낌인데 지금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일단 최선보다 차선이었어요. 본인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깨닫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많이 뽑는 삼성 쪽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서 인적성 공부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면접 부분을 단기간에 바꾸기 쉽지 않다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기찬 얘기한 두 분 얘기한 것처럼 좀 많이 뽑는 쪽으로 가서 일단 노려보겠다. 그런 게 좀 더 본인한테는 우선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주호 씨의 고민이 아까 약점으로 꼽아주셨던 나이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동안인데 굉장히 동안이지만 네. 30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테고 다음에 상반기 때 잘 안 되면 하는 불안감도 그런 있겠죠. 불안감도 있을 네. 텐데 어떻게
이번 상반기 때 올인을 꼭 해봐야겠죠, 기찬 쌤? 어떨까요? 나이는 좀 사례로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예, 좀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뭐 올해 상반기 다 안 되면 하반기에 가면 돼요. 하반기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본인은 그렇죠. 하반기 때 주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플랜트라든가 이제 건설업 채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포기하게 될 텐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어차피 주력으로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투자가 지금 계속 호황이고 상반기까지는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들을 보면 삼성전자 DS 메모리 이직군 취업하고 또 ASML을 동반 합격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요. 그런데 삼성전자 메모리 F직군으로 취업이 됐다. 그런데 ASML을 붙었다. 그럼 학생들은 ASML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 이제 ASML이니까 뭐 그거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AMK나 램 같은 이런 유럽산 메이커들은 굉장히 좀 근무 여건이라든가 뭐 복리후생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선호도가 극강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또 우리나라나 일본계 밴더들도 있어요. 뭐 캐논도 있고 뭐 텔도 있고요. 뭐 주정도 있고 뭐 그 정도도 이제 충분히 본인이 좀 뚫어낼 수 있으니까 범주를 지금보다 좀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원래 기계 전공인데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에 뭐 반도체 계속 이 소리 하니까 거기에만 또 몰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또 본인이 가야 될 전장 쪽도 있고 기계 부품 쪽도 있고 뭐 절삭 가공도 있고 그 방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많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조금 좀 여유롭게 갔으면 좋겠고요. 나이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30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자 구직자들이 만약에 삼수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 보통 한 29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변시다, 기술고시다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 바닥 들어오면은 다 본인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설명 안 되는 시간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우리가 지금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면접장에서 딜리버리 전달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마인드 컨트롤을 바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적성, 그리고 자소서 내용도 그때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공학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좀 가기 위한 노력, 또 호주 워킹도 좀 다른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 이런 것들만 좀 집중해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미혁 쌤도 좀 팁 주시죠. 예. 근데 나이는 뭐 워낙에 예민한 부분이라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냥 팩트만을 말씀드리면 전 홍쌤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포스코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채용을 담당했던 게 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아니라 홍쌤처럼 이렇게 똑똑한 석박사분들 채용이었어요. 연구원. 그래서 연구원 채용을 하면은 1차 면접관들이 박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같은 랩에 있었거나 또 연구 분야가 같으면 무조건 100점을 줍니다. 1차 면접 때. 근데 이런 분들이 최종 합격할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팀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위에 헤드는 그 실무적인 어떤 100점 점수를 줬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경우가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인사적인 걸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으면 현장에 갔을 때 다른 생산부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냐?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직무 능력 외적인 부분들을 분명 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일단 무시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쟁자들의 스펙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2000년도 그 2010년, 11년 이때 강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남자 나이 32, 3 뭐 이런 분들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30대 이공계 분들이 취업이 되는 경우가 1차 면접까지는 뭐 될지 몰라도 아마 왜냐하면 그 기업이라는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 구조나 환경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분명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저희랑 이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평소에 잘 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면접에 10번 가서 몇 번 된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본인은 2번 면접을 보더라도 2개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를 저는 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요. 네. 최고치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조미애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문과분들 혹은 그런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30이 넘어가면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홍쌤 말씀처럼 삼성 중심으로 이적성을 뚫고 좀 한 번의 면접 한 번밖에 보는 것. 그러니까 면접을 2번 이상 보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의 면접 하루 안에 그냥 제대로 끝을 낼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나이가 좀 같은 좀 많은 사람이어도 네. 이 친구 굉장히 뭐 그 외모적으로 동안이기도 하고 잘 적응할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에 있는 어린 친구들과도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용 능력이 있는 친구야. 이런 게 보이면 좀 더 그래도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한데 그 어떻게 보면 문과생 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문과분들 같은 경우 영업 관리하면서 만나는 그 점주님이라든지 점포에 계신 사장님들 나이가 저희 또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지긋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40대 후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기 네. 때문에 문과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점이 되거나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대는 다르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그런 직무 능력 관련된 같이 협업해야 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또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접어두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덜컥 합격시키고 이러긴 굉장히 좀 기찬 조심스럽죠. 쌤도 실제로 공대로 합격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얘기하시겠어요? 저 입사할 때 제 동기 누님이 그때 그 당시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본인은 몇 살이었고? 저는 그때 27 정도 다섯 살 됐었죠. 차이. 그러니까 나이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중견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은요. 그 팀장이 그 팀의 구성원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팀 막내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이 친구가 이거보다 많으면 좀 부담스럽겠네 이러는데 삼성 같은 공채 규모가 뭐 몇천 단위로 올라가고 4천, 5천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 그런 거 제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의 공학적인 실력 있고 면접 경쟁률도만 2.5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물론 나이도 뭐 고려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가 PT 면접장 가서 전공 관련된 PT 제대로 하는지 창의성 면접장 가서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하는지 임원 면접장 가서 내구성 있게 업무 진행할 수 있는지 FG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시프트 근무해야 되고 3교대 해야 되고 방진복 입고 계속 살아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퇴직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과 열정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또 나이는 어차피 되뇌일 수도 없고 지금 나이로 가는 친구들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 주호 씨가 또 삼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교에서도 어쨌든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학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좀 네. 어땠어요? 대학 생활 잘 어울렸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제가 형이라서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알아서 친구들이 네. 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형 오빠라고. 예, 형이라고 했는데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많이 해서 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강점이 될 그렇죠. 수 그런 있지 걸 않을까요?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진짜 나이가 이거 진짜 싫어한대요. 제가 네. 뭐 회사 이름까지 공개하긴 그런데 금융 쪽 그 공기업 쪽이에요. 블라인드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하냐면 나이가 완전히 블라인드 처리되거든요. 면접장 가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입사했는데 40대예요. 신입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안인 것 같아요. 엄청. 네, 동안이었나 네. 보네. 그러니까 지금 블라인드가 이 정도로 정확히. 활용해 저는 이건 되게 긍정적인 우리 사회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꿈도 못 꿨겠죠. 왜냐하면 그 나이가 보이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까지도 지금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블라인드가 가려지는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차단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열정 가지고 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 씨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니까 궁금했던 점들 쌤들한테 마음껏 물어보세요. 네. 제가 그 주변에서 또 조언을 듣다가 보니까 구매 직무 쪽이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성향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 어쨌든요. 예.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약간 꼼꼼하고 좀 그런 꼼꼼해서. 예. 하지 마세요. 네, 구매는 네. 치열하게 가격 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보다 정보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저 단가의 구매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닉밴 사람들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학도 좀 올라가야 돼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쓰던 데 계속 쓰세요.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고요. 나흘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은데 네. 뭐 아쉬운 마음도 있겠고 또 이런저런 마음도 있겠지만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나흘 동안의 소회 잠깐 얘기해 주시고 부모님께 진심 어린 좀 그렇게 좀 그 알파고 같이 얘기하지 말고 좀 진짜 아들처럼 네.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해 봐요. 진심 담아서 해봅시다. 예. 이번 방송 통해서 확실히 제가 어떤 모습인지 좀 많이 좀 보고 반성하게 되고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친구들하고 또 그 같은 전공 친구들도 같이 힘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제가 지금 여기 나온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하반기 때 꼭 취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업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이 선생님들 하신 말씀 듣고 반드시 실천해서 꼭 상반기 때는 꼭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 뭔가 감동적이다. 되게 뭔가 그렇게 알파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저렇게 저런 얘기하니까 더 네. 감동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올 봄에 정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씨 그래요. 용기 내서 출연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고마워요. 다음에 꼭 합격해서 우리 합격했어요. 출연해 주실 거죠? 네, 꼭 눈시울이 붉어졌어. 그러니까. 울라 그랬죠? 그랬죠. 뭐가 좀 보였어 지금. 내면이 깊은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네. 자,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차재원, 삼총사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알찬 40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김한희께서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에서 더 유명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 알아봅니다. 히든 네. 챔피언스 리그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커피 한 잔해.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센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소식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부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춘천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춘천시 중앙로에 소개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로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제조 이상 학력에 가족학, 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이며 프레젠테이션 및 회계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분은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지원자분들은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릉시 산림조합입니다.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내 금융 업무를 담당할 금융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에 문서 작성 및 회계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신 분은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사 이력서 양식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조합 금융 업무를 담당한 금융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 곳곳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취업 포털 코리아의 권찬수입니다. 그래요. 네. 연말 연시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고 가족들하고 모임하면서 그래요. 네, 새해 잘하자. 뭐 새해 되시니까 미소가 더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미소입니다. 네. 자, 2부의 도우미 소소연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오늘 아주 옷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힘 좀 주셨습니다. 뭔가 조선 백작 같은 느낌인데. 네, 의상팀에서 네. 많이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는지 바로 가볼까요, 그래요. 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예. 1994년 설립 이래 신소재를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 IT 가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관련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종합부품 기업인 주식회사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이군요. 예, 정보통신, IT 분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아주 핫한데 그런데 네. 이 분야에서 그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아주 쉽게 상상이 안 가서 그런데 생소하게 느껴집니다만 어떤 제품들 주로 생산하는 곳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모텍은 크게 세라믹 칩 부품, 안테나 부품, 그다음에 BLDC 모터 부품 사업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세라믹 칩 부품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기타 산업용 기기로 활용이 넓습니다. 안테나 부품은 블루투스와 GPS용 칩 등이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BL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및 슬림화, 속도 제어를 용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모터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아모텍의 대표 제품으로는 칩 바리스터, NFC 안테나 모듈, 그다음에 모바일용 무선 충전 부품으로 이미 세계 탑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세라믹 칩 부품의 사업 부분에 칩 바리스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신들의 산업 분야에 집중된 알짜배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칩 바리스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칩 바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지털 정보 기기에 꼭 필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정보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칩 바리스타라고 해서 갑자기 또 커피가 떠올라. 커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고요. 네. 주변의 모든 기계에 이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업의 히스토리가 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조소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준비했다고 하니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번 아모텍을 좀 조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아모텍이 정말 수상 경력도 많고요. 또 네. 많은 성장을 한 기업이더라고요. 오늘 그렇군요. 좀 간략하게 좀 압축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기업 주식회사 아모텍은요. 94년도에 주식회사 아모스로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아모스, 아모트론, 아멕스 3사를 합병하면서 아모텍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에서 최우수 차세대 기업상을 수상하고요. 2011년도에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되면서 2012년에 코트라 글로벌 브랜드 골드에 선정이 됩니다. 예. 2013년도에는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요. 2015년에는 세계 인류 상품에 아까 말씀하신 칩 바리스터가 재선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이죠. 2017년에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뭐 짧게나마 연역을 좀 봐도요. 창립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자사의 제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또 높은 성장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왕 자랑한 김에 자랑할 거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쌤. 네, 아모텍은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공정과 공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ESD, EM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조성, 공정, 설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미래의 기술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특허 232건, 해외 특허 61건, 그리고 실용신안 디자인 8건, 상표 35건을 독자적인 기술로 등록하면서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인 삼성, LG를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과 LG를 뭐 주요 고객사로 뒀다는 것 네. 자체가 뭐 굉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국외에서 현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네. 부품업계 주식 시장에서 지금 큰 주목을 받고 기가 있어요. 막히죠. 네, 네. 해외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고요. 애플, 샤오미 등 세계 유수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R&D와 신규 고객 대상 영업 및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이 아모텍의 매출액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얼마나 되나요? 네. 매출액은 2014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17년도 기준 아모텍은 매출액이 3,327억 원, 영업이익이 436억 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대비 약 12%, 50%가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점은 작년에 세계 수준이었던 자동차 관련 고객사가 올해에 10개로 확대되면서 올해에도 내년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룰 것으로 그래요. 보여집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더니만 사상 최대 실적 올해도 이룰 것이다라는 게 또 네. 있었는데 굉장히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기업은 대단해도 이게 또 기업이 대단한 기업 중에 연봉이 연봉이 또 좋지 않은 기업도 있어서 급여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네. 네, 연봉은 2017년도 대졸 신입 기준 약 2,800만 원이며 예. 그 외에 수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까지 생각한다면 한 연 3천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경력직은 회사 내규 급여 체계를 기본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신입이 연 3천 정도면 뭐 훌륭하다고 괜찮은 볼 수 거고 있겠습니다. 회사가 커나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복지 부분은 또 네. 어떨까요, 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복지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당 제도, 그다음에 사내 시설, 생활 및 근무 편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율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들에게도 남성 출산 휴가를 지원하고 오호. 있다고 하네요. 좋네요, 네. 이거. 예.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계층별, 직무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복지 연봉 아주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집중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소영 아나운서께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모텍 이번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으로 연구부문과 사업부문 그리고 영업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 그러니까 일요일 자정까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3일 남은 만큼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접수 기간 안에 입사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지원 자격과 전공, 우대사항, 근무지 등 해당 사항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사 지원은 채용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입니다. 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14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꼭 서두르시고요.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채용 절차도 알아볼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성검사, 1,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1차, 서류 전형, 인성 검사, 1차 면접, 최종 합격. 나름대로 면접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접속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찬수쌤이 강조한 부분 꼭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모텍을 추천한 이유 듣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아모텍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산업의 성장,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성장, IoT 산업 확대, 하반기 자동차 전장 부분의 성장으로 올해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텍의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전장까지 확대되고 있고 추후 4차 산업으로의 전환 속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전자통신 부품 기업의 선두주자 주식회사 아모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채용 전형 잘 참고하시고요. 14일 자정까지 지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또 조소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께서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